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이 35,400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32K를 넘어서면 괜찮을 거다, 순항할 거다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한화 드디어 4,800만원을 넘어섰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25,000불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거의 10,000불 가까이가 상승을 한 거죠. 그때 꽤 제가 여러 명에게 비트코인을 사도 괜찮을 것 같다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비트TV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도 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께 다른 분들에게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본인들이 깨우쳐야 되겠죠.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결국 그분들이 물어보는 건 그래서 얼마 벌었니? 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숙연해지죠. 부담스러워지죠. 어쨌든 지금 시대에 가장 큰 믿음을 주는 이야기는 사라가 아니라 사지 마라죠. 사지 마라. 사람들은 참 어색하게도 사라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사지 마란 말에 더 큰 호기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현혹을 했죠. 현혹을.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괜찮다, 이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다 좋지 않았죠. 일단 좋다고 하면 필터링을 먼저 하고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큰 호기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최근 거의 2달여 동안 제가 얼핏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특히 더 가난하게 살긴 글렀다, 궁둥이 딱, 손가락의 기부스, 그리고 부자 유전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고생 끝 이야기를 했죠. 이제 여러분들은 그만 사세요. 너무 많이 사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요새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차트 엘리엇 파동, 요 파동으로 봤을 때는 아직 비트코인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제 대상승 패턴은 조금씩 스멀스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3월부터 시작됐던 상승 추세선, 그리고 지금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선, 그리고 지금의 자리를 2020년에 어느 지점이었을까 라고 보면 지금의 이 자리가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아직 갈 길이 엄청 많죠. 그렇다면 2023년 지금 비트코인은 어떤 추격을 하려고 할까요? 참 재밌습니다. 재밌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비트TV가 고생 끝, 가난하게 살긴 글렀어, 이런 말 했는데 실질적으로 믿기지 않았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저의 말을 약간 신뢰하고 지금이 기회야, 지금 조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 후회할 것 같아, 이런 생각들 하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불과 한 달 반 전에 수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는데 요새 그분들에게 자꾸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너는 평단이 얼마냐? 얼마 정도 샀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지 않았다고 했고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대상승 스타트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업비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고 제 영상도 어쨌든 거의 3년여가 지났지만 무수히 가격 하락을 맛보았고 또 지금 대상승 전에 맞닥뜨려서 이렇게 시장을 보니까 도깨비의 명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똑똑하거나 잘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샌드위치를 건넸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제 영상을 들으시는 구독자분들처럼, 그대들처럼 나아가는 이는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의 샌드위치를 건네시죠. 자꾸 아들에게, 딸에게, 형에게, 누나에게, 친구에게, 지인에게. 하지만 나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거의 없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 되게 힘든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를 더 많이 하죠. 근데 오히려 이런 이야기는 그런 분들이 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분들은 나아가는 걸 두려워하죠. 그래서 부자는
어떤 형태로든 귀를 기울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귀를 닫는다고 하죠. 어쨌든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귀 기울이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22,000불, 25,000불, 28,000불일 때는 귀 기울이지 않고 보통의 사람들은 그 기적의 순간에 멈춰서서 비트코인이 45,000불, 50,000불 갈 때 한 번 더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있는 걸 다 안다고 그 기적의 순간에 멈춰서서 한 번 더 도와달라고 합니다. 마치 기적을 맡겨놓은 것처럼. 어쨌든 제 영상을 들으시는 수많은 구독자분들은 제 영상이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아직 XRP나 비트코인이 대상승을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 스스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야기하죠. 비트TV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에, 이 어려운 세상에, 이 지친 세상에 너무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어쨌든 아직은 큰 상승이 오지 않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여러분들 부자 유전자가 이제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연고점 또 경신. 제롬 파월 2회 연속 금리 동결 4,800만원 돌파. 그리고 요 기사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비트코인이 17개월 최고치 35,116달러를 기록하면서 비트코인이 2년간의 주식 의존도가 종료됐다. 주식에 의지했던, 현대금융에 의지했던 비트코인이 이제 지 갈 길을 가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리고 이 기회를 틈타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크로 셀러는 비트코인을 또 115개 추가했습니다. 참 돈도 많은 놈입니다. 비트코인만 사랑하고 비트코인만 인정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그리고 항상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비트코인이 빛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코인은 이더리움과 XRP와 이더리움이 없는 비트코인은 있으나 마나. 저는 뭐 항상 여러분들께 XRP의 실용성, 비트코인의 가치, 그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죠. 비트코인은 모형의 빵이다. 그리고 진짜 빵은, 먹을 수 있는 빵은 XRP다. 그런데 사람들은 갈수록 먹지 못하는 빵보다는 먹을 수 있는 실용성을 선택한다. 과연 미국이 XRP에 대한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XRP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꽤 궁금하죠. 어쨌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리스크는, 미국이 봤을 때 리스크는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분명히 무기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그 가치는 무궁무진하죠. 어쨌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XRP가 어떻게 쓰이게 될 건지 수많은 이코노미스트, 차티스트 궁금해하겠죠. 아직도 전통 금융 인플루언서들이 전통 금융 데이터에 얽매여서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브로드캐스팅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의 영향력 또한 이제 낮아빠지겠죠. 비트코인이 상승을 계속하고 XRP, 이더리움, 암호화폐가 상승을 계속하고 주식시장이 무너진다면 거기서 엄청난 크레임이 나오지 않을까요? 도대체 우리들은 니네들만 믿고 있었는데 왜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았소? 뭐 이런 아우성들이 판을 치겠죠. 빨리 전통 금융 이코노미스트들은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거래도 해보고 빨리빨리 태세 전환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애플 아이폰이 나오기 전 소니, 에릭슨, 모토로라 같은 꼴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비트코인 거래들 가격 상승에도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RSI 상대 강도 지수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뜹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았을 때 지금의 RSI가 꽤 괜찮은 강세장을 나타내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바이낸스 차트를 살짝 가볼까요? 비트코인 바이낸스 차트입니다. 지금 RSI 제가 며칠 전 이야기를 하면서 55에서 60 정도로 낮추려는 노력들을 할 거다. 그리고 낮추는 방법은 횡보를 시키든가 아니면 조금 강한 조정으로 32K 정도까지 빼면서 RSI를 맞출 거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2020년 대상승장이 있었던 그 패턴을 가보다 보니 꾸준하게 RSI 70 이상을 유지하면서 상승을 시켰더라고요. 지금 계속 비트TV가 이 패턴과 이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RSI 또한 2020년 대상승장 때와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윗대가리가 나와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드라마틱하게도 지금
똑같은 패턴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더 큰 하락을 하지 않고 계속 쭉쭉 상승할 수 있겠죠. 그리고 XRP 한 번에 장대 양봉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리고 그 시기는 리플 스웰, 브래드 갈량 하우스의 발표, 나스닥 상장 IPO 요 발표에 의해서 하나의 큰 장대 양봉이 나올 거라는 예측을 했고, 그 가격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요거죠. 요거 1050원 한화 기준 여기를 다시 한번 터치다운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격에 도달을 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러면 일주일 정도 남은 거죠. 아마도 제 예측대로 갈 겁니다.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어두움 속에서도 그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용기가 충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비트TV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XRP를 통해서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비트코인이 35,400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32K를 넘어서면 괜찮을 거다, 순항할 거다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한화 드디어 4,800만원을 넘어섰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25,000불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거의 10,000불 가까이가 상승을 한 거죠. 그때 꽤 제가 여러 명에게 비트코인을 사도 괜찮을 것 같다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비트TV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도 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께 다른 분들에게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본인들이 깨우쳐야 되겠죠.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결국 그분들이 물어보는 건 그래서 얼마 벌었니? 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숙연해지죠. 부담스러워지죠. 어쨌든 지금 시대에 가장 큰 믿음을 주는 이야기는 사라가 아니라 사지 마라죠. 사지 마라. 사람들은 참 어색하게도 사라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사지 마란 말에 더 큰 호기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현혹을 했죠. 현혹을.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괜찮다, 이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다 좋지 않았죠. 일단 좋다고 하면 필터링을 먼저 하고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큰 호기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최근 거의 2달여 동안 제가 얼핏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특히 더 가난하게 살긴 글렀다, 궁둥이 딱, 손가락의 기부스, 그리고 부자 유전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고생 끝 이야기를 했죠. 이제 여러분들은 그만 사세요. 너무 많이 사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요새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차트 엘리엇 파동, 요 파동으로 봤을 때는 아직 비트코인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제 대상승 패턴은 조금씩 스멀스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3월부터 시작됐던 상승 추세선, 그리고 지금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선, 그리고 지금의 자리를 2020년에 어느 지점이었을까 라고 보면 지금의 이 자리가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아직 갈 길이 엄청 많죠. 그렇다면 2023년 지금 비트코인은 어떤 추격을 하려고 할까요? 참 재밌습니다. 재밌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비트TV가 고생 끝 가난하게 살긴 글렀어 이런 말 했는데 실질적으로 믿기지 않았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저의 말을 약간 신뢰하고 지금이 기회야, 지금 조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 후회할 것 같아, 이런 생각들 하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불과 한 달 반 전에 수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는데 요새 그분들에게 자꾸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너는 평단이 얼마냐? 얼마 정도 샀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지 않았다고 했고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대상승 스타트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업비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고 제 영상도 어쨌든 거의 3년여가 지났지만 무수히 가격 하락을 맛보았고 또 지금 대상승 전에 맞닥뜨려서 이렇게 시장을 보니까 도깨비의 명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똑똑하거나 잘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샌드위치를 건넸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제 영상을 들으시는 구독자분들처럼 그대들처럼 나아가는 이는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의 샌드위치를 건네시죠. 자꾸 아들에게, 딸에게, 형에게, 누나에게, 친구에게, 지인에게. 하지만 나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거의 없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 되게 힘든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를 더 많이 하죠. 근데 오히려 이런 이야기는 그런 분들이 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분들은 나아가는 걸 두려워하죠. 그래서 부자는 어떤 형태로든 귀를 기울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귀를 닫는다고 하죠. 어쨌든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귀 기울이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22,000불, 25,000불, 28,000불일 때는 귀 기울이지 않고 보통의 사람들은 그 기적의 순간에 멈춰서서 비트코인이 45,000불, 50,000불 갈 때 한 번 더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있는 걸 다 안다고 그 기적의 순간에 멈춰서서 한 번 더 도와달라고 합니다. 마치 기적을 맡겨놓은 것처럼. 어쨌든 제 영상을 들으시는 수많은 구독자분들은 제 영상이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아직 XRP나 비트코인이 대상승을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 스스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야기하죠. 비트TV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에, 이 어려운 세상에, 이 지친 세상에 너무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어쨌든 아직은 큰 상승이 오지 않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여러분들 부자 유전자가 이제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연고점 또 경신. 제롬 파월 2회 연속 금리 동결 4,800만원 돌파. 그리고 요 기사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비트코인이 17개월 최고치 35,116달러를 기록하면서 비트코인이 2년간의 주식 의존도가 종료됐다. 주식에 의지했던, 현대금융에 의지했던 비트코인이 이제 지 갈 길을 가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리고 이 기회를 틈타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마이크로셀러는 비트코인을 또 115개 추가했습니다. 참 돈도 많은 놈입니다. 비트코인만 사랑하고 비트코인만 인정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그리고 항상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비트코인이 빛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코인은 이더리움과 XRP. XRP와 이더리움이 없는 비트코인은 있으나 마나. 저는 뭐 항상 여러분들께 XRP의 실용성, 비트코인의 가치, 그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죠. 비트코인은 모형의 빵이다. 그리고 진짜 빵은, 먹을 수 있는 빵은 XRP다. 그런데 사람들은 갈수록 먹지 못하는 빵보다는 먹을 수 있는 실용성을 선택한다. 과연 미국이 XRP에 대한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XRP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꽤 궁금하죠. 어쨌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리스크는, 미국이 봤을 때 리스크는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분명히 무기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그 가치는 무궁무진하죠. 어쨌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XRP가 어떻게 쓰이게 될 건지 수많은 이코노미스트, 차티스트 궁금해하겠죠. 아직도 전통 금융 인플루언서들이 전통 금융 데이터에 얽매여서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브로드캐스팅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의 영향력 또한 이제 낮아빠지겠죠. 비트코인이 상승을 계속하고 XRP, 이더리움, 암호화폐가 상승을 계속하고 주식시장이 무너진다면 거기서 엄청난 크레임이 나오지 않을까요? 도대체 우리들은 니네들만 믿고 있었는데 왜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았소? 뭐 이런 아우성들이 판을 치겠죠. 빨리 전통 금융 이코노미스트들은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거래도 해보고 빨리빨리 태세 전환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애플 아이폰이 나오기 전 소니, 에릭슨, 모토로라 같은 꼴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비트코인 거래들 가격 상승에도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RSI 상대 강도 지수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뜹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았을 때 지금의 RSI가 꽤 괜찮은 강세장을 나타내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바이낸스 차트를 살짝 가볼까요? 비트코인 바이낸스 차트입니다. 지금 RSI 제가 며칠 전 이야기를 하면서 55에서 60 정도로 낮추려는 노력들을 할 거다. 그리고 낮추는 방법은 횡보를 시키든가 아니면 조금 강한 조정으로 32K 정도까지 빼면서 RSI를 맞출 거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2020년 대상승장이 있었던 그 패턴을 가보다 보니 꾸준하게 RSI 70 이상을 유지하면서 상승을 시켰더라고요. 지금 계속 비트TV가 이 패턴과 이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RSI 또한 2020년 대상승장 때와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윗대가리가 나와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드라마틱하게도 지금 똑같은 패턴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더 큰 하락을 하지 않고 계속 쭉쭉 상승할 수 있겠죠. 그리고 XRP 한 번에 장대 양봉이 나올 때가 됐어요. 그리고 그 시기는 리플 스웰, 브래드 갈량 하우스의 발표, 나스닥 상장 IPO 이 발표에 의해서 하나의 큰 장대 양봉이 나올 거라는 예측을 했고, 그 가격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요거죠. 요거 1050원 한화 기준 여기를 다시 한번 터치다운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격에 도달을 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러면 일주일 정도 남은 거죠. 아마도 제 예측대로 갈 겁니다.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어두움 속에서도 그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용기가 충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비트TV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XRP를 통해서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